요즘 제가 5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의 일본 이해가 넓어졌는데 깊이는 점점 얕아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전에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특히 그 역사 같은 거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뭐 한류 드라마의 영향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시대극 같은 거죠. 아니면 저 메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책 한국에 관련된 역사책 같은 걸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한국 이해는 상당히 넓어졌고 한국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고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네. 근데 잠깐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혐한 서적도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그게 아닐까요? 네. 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받나요? 일반 몰랐던 사람들이 혐한 서적을 통해서 물론이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죠. 물론 그렇죠. 그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 것 같으면 삼전도비, 삼전도비에 관한 그 이야기, 지식 같은 거는 한 20-3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전문가 말고는. 요새는 뭐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어쨌든 또 그거보다 그 깊이가 없었죠.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깊이가 없어졌다. 또 일본인들의 국민 감정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근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인들의 일본 역사 중에서 무사들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아주 간단합니다. 무사들의 세계에는 부귀 영화와 불로 잔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불로 잔스와 부귀 영화를 목표로 한다면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 자체가 설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할복 뭐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만 일본인들은 그것이 이제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느냐란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에 대한 그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 크게 신리와 해매라고 써놓으신 교수님 생각이 자꾸 요새 나는데 진리는 평범하고도 명백하다. 명백하다 하여튼 평범하다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고도 뚜렷하다 하는 말에 놀랐어요. 진리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의 국민 전서라고 해야 되나 깊숙이 아마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축소지향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그게 좀 관점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기보다요. 한국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요. 자꾸 반대해져요. 모든 게 커져요. 커지고 논쟁이 또 길어지고 등등이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제일 뭐니까 잘 없다고.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게 비춰져요. 그 논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나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말하자면 이렇게 일본에 또 장편 소설도 많지도 않고 짧은 시대든가 이런 것들도 더 많은. 그러니까 시도 왁가와 같이 맞습니다. 12글자로 이렇게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효동 그러니까 교수는 그런 축소를 식으로 봤는데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축소가 아니고 네. 처음부터 작은 거죠. 처음부터. 근데 그게 구석에 이제 아름다움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바로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 결론은 추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선미 중에서 일본은 미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한국은 선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선을 중요시한다면 착하고 안 착하냐 이걸 보나요? 이런 행동이 옳고 그르냐 옳고 그르냐 그거를 이제 따지시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진에 가깝지 않나요? 진. 일본의 경우는 참한 건가 틀린 건가? 한국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옳지 않더라도 아름다우면은 일본 사람들은 간다고요. 거기에 이제 감동을 느끼는 거죠. 네,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네요. 근데 지금 어떤 좋은 예를. 그럼 화제를 바꿔서 우리 고모님은 한국인의 핏줄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고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니까 한국에 왔을 때 문화 충격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떤 그런 걸 예를 들어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기보다 처녀 귀신 있죠. 처녀 귀신. 네. 처녀 귀신 놀랬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음양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데 처녀 귀신이라는 건 일본서는 부끄러워서 아마 처녀가 귀신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아니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요.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러니까 충격. 처녀 귀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음양 사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국에서는 중요해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격추당해서 승무원이 죽었죠. 네. 그때 승무원의 어머니 아버지가 영혼 결혼시킨 적이 있어요. 그 분습이 있어요. 친구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음과 양이 바란스가 드물지만 무너지면은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신도 짝이 있다 등등. 그래서 하여튼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작아요. 일본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더라도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대요. 그리고 조금만 친해지면 너와 나가 우리가 그냥 금방 되버리죠. 우리가. 그렇지만 일본은 아무리 우리여도 거리감이 있죠. 너와 나가 확실히 구분이 되고 이렇게 좀 터치 안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친하다는 개념이 물론 너한테 좋죠. 좀 좋은데 다 장단점이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 힘들다기보다 혼자를 자꾸 침범하니까. 하여튼 그 생활 스타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혼자 있는 게 가장 멋있는데. 일본 사람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은 남녀가 같이 있어야 아름답죠. 남녀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들도 혼자 안 있으려고 하죠. 하여튼 동지애가 필요하죠 남자들은. 일본은 군대를 안 가서 그럴까요? 한국은 군대를 가니까 많이 그 동지애라고 할까 의리 이런 걸 많이 중요시하죠. 혼자로서는 성립되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일을 도모하고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도 같이.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감정을 잘 안 나타내는 걸까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쓰나미가 왔을 때도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한국 사람 같으면 울고 대성통곡하고 막 누굴 탓하고 그럴 텐데 원망하고, 일본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울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게 아름답지가 않으니까요. 아, 그런 점에서 또 아름다운 미학을 보시는군요.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속으로 삼키고 참는 게 아름다운 건가요? 아름답죠. 아, 그걸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지 못하다.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다. 또 이렇게도 그러니까 보는데. 혼내하고 다테마에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네. 혼내라는 거를 드러내면은요, 네. 혼내라는 게 다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낸다는 거는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테마에를 가지고 스무스하게 사회를 이끌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혼내는 다테마에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테마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혼내를 만약에 다 드러내고 하다 보면 사회가 깨집니다. 네.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문화를 연구하면서 학생 가르친 게 벌써 30년도 넘었는데 이걸 처음 알았더니 사실이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 그 미학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 적이 간단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학이라기보다 생소하면서도. 아름다우냐 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뒤로 처질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에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군요. 한국은 정의를 부르짖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그걸 좀 연연한다고 할까? 그것을 그 하는 계기가 어떤 걸까?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와야 될까요? 일본이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글쎄요. 혹시나 신도에서 깨끗한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깨끗함도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깨끗한지. 그래서 깨끗함. 일본 일상생활이 아주 깨끗하고 또 질서정연하고 도덕심이 있고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아마 또 그 깨끗함이 또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게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쵸?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런 거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신도라는 것이 바로 그 일본의 깨끗함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도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원시 종교이기 때문에 토착 신앙, 우리도 그 무속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요, 서양의 종교하고 크게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이 부적으로 타는 거예요. 네,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남을 또 뭡니까? 산조를 주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데, 이 죄라는 게 밖에서 찾아오는 부정이에요. 서양의 기독교는 부정.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맞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본인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나 신도는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국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불러서 이제 깨끗하게 클리닝 하는 거죠. 네. 신도는 클리닝 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일본 말에 오하라이데든가 미소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 부정탄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네,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이렇게 신사를 많이 찾아가는 건가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고 싶어서 신사를 찾아가나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맞습니다. 태어나자마자 5살, 7살 이런 것도 시치고서? 전부 그런 의미에서군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죠. 추해지는 걸로. 고모님,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은 친해진다 그러면 이 담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와 나의 담이 없어져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이렇게 돼 우리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친할수록 뭐 예의를 지켜라 이런 속담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그거는 같은 동양이면서도 참 달라요. 제가 중국에서도 살아봤지만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침입해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서양에 가까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요, 서양적이라기보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구호도 있었죠. 요즘 이제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만 뭐였지? 우리 회사를 가족처럼 했던가? 그런 표어도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아니 한국에. 한국에서. 아무튼 남이라는 거는 결국 남이고요. 또 그다음에 현재도 남이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100% 뭡니까? 책임질 수는 없어. 그래서 한국은 근데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저하는 것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기가 많거든요. 그것도 다 서로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맞습니다. 한국에 사기가 많지만 그 사기는 다 아는 사람이 이제 사기치는 거지. 절대로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기당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은 취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아마 근간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친해지고 하면은 이 헤어질 때가 또 문제죠. 반드시 이제 헤어지는데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국민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서에, 국민 정서와 차이가 있죠. 이제 남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도 아름답지 못해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기보다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또 친절을 베풀거나 하는 것 자체를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침범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리가타 메이와쿠도 많이 있죠. 한국에는 없는 말인데 일본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과잉 친절을 하거나 이런 거 싫어하죠. 처음엔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친절을 베풀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혼자 개인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적인 질문 이런 사적인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했는지 또 아이는 몇이는지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아주 실례죠. 한국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면 다 알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뭐 가족 사진 앨범 다 보여주죠. 요즘은 또 카톡이나 이게 있어가지고 아예 사진을 그냥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그거 왜 그러죠? 가족 사진 올리지 않죠, 일본 사람들은. 아니 그렇진 않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한일 관계가 요새 좋지가 않고 근본의 위안부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만 요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본인들의 역사관은 도로에 여러 가지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실선이 아니고 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선이 아니고 파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은 일단 그리아보단가 있어. 그러니까 계산기에 그리아보단 단추 딱 누르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은 그리아 단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아 단추가 없기 때문에 임진왜란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과거를 계속 들춰내고 계속 반복을 하는 데 비해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사시다 보시면은 설날에 연말에 하는 인사하고 연초에 하는 인사가 틀립니다.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연말에도 연초에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새해가 밝아지는 것과 동시에 새해가 밝아져서 축하드립니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 지나간 거는 딱 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네, 거죠. 클리닝. 역사도 지나간 과거는 끝. 다시 일단 그리아보다. 네,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파손도 다 구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파손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네. 일단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그리아 단체가 있어. 네. 국민 전서에. 근데 그 그리아 단체가 있는데도 계속 이게 똑같은 네. 실선을 또 그려가다고 따라가다고 해야 되나? 지금 하게 아까 되면은 자동차 선을 비유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실선일 때는 넘어올 수 있고 파선일 때는 넘어갈 수 없는 거야. 그거보다 끊어지지 않은 선? 그런 면보다 하여튼 파손이라는 거는 일단 제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 해요. 그러네요. 새해가 밝아졌다고 해서 뭐 내가 지었던 제가 없어지고 또 부정 땄던 것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고 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연말에 대청소하는 의미가 이번 해에 묵었던 죄나 더러운 걸 깨끗이 치우고 새해부터는 아주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게 맞습니다. 딱 경계가 있네요. 일단 기분상 그렇게 됩니다. 기분상. 그 다음에 새해에 마시는 술이 있어요. 네. 이 오토소라고 오토소. 합니다. 도자는 죽일 도자죠. 도살 도자. 맞아요. 그 다음에 소자는 소생시키는 소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무궁해에 부정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에 깨끗해진다. 소생시킨다. 그래서 오토소라고 해서 그 술을 마십니다. 한국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지나간 과거를 다시 얘기 꺼내고 다시 꺼내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제일 일본 사람들이 국민전선을 사죄 제일 싫은 거예요. 했는데 또 사죄해달라. 사죄해라. 아니 그 사죄하는 거 좋은데 일단 그리아 단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어디 가든 국민 감정이죠 일본에. 한국의 국민 감정은 일본 쪽에 아무리 저거 해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하는 게 좋은데. 아니 근데 그것이 어려운... 전에 말하자면 박동 때 우리보다 한 세대 위 분들은 여러 한국 사회에 지도층 속에 많이 계셔서 소위 말하는 진일파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은 그걸 본질적인 거를 알고 계셨으니까 소통이 그만큼 잘 됐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뭔가 얘기를 할 적에 또 하나는 그게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고하라인가 교토대학 교수가 철학가 교수가 쓴 책도 그렇고 그분이 강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명분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선악이지. 선악이요? 선과 악. 선과 악, 선악. 명분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명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거 잘못됐다 해도 그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면 간다고요. 그게 무섭지. 그게 일본이.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나쁜 건 끝까지 나쁜 거로 고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두서없이 하여튼 갑자기 부탁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내공이 있으셔서 그래도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인데. 우선 여기까지로 자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우리 많이 배우겠습니다.